경찰이 하는 말이 애가 도망갔다고. 노숙자들 다 형제 복종 사람들. 엄마 네 형직이가. 아버지한테 워낙에 많이 맞고 컸습니다. 10살 때부터 집을 나왔어요. 신문 배달하면서 보급소에서 숙식을 제공받았고요. 중학교를 들어가야 돼서 집에 들어가게 됐고, 수련회 같은 걸 가는 게 있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집에를 안 가고 친구들하고 야구 보러 갔다가 아버지한테 붙잡혔어요. 내가 또 도망갈까 봐 파출소로 데리고 갔어요. 이놈아 혼내주라고 아버님 장 보러 갔어요. 근데 좀 있다가 이제 형제원 차가 와서 실어 간 거죠, 나는. 나중에 나오고 나서 아버지가 하는 말로는 경찰이 하는 말이 애가 도망갔다고 하더래요. 연도 일이시죠? 84년도입니다. 기대를 하고 있었죠. 왜냐하면 일단 아버지한테 벗어날 수 있고, 경찰이 하는 말로는 계절마다 옷도 주고 매일 밥도 몇 찬이 나오고 간식도 주고 학교 공부도 시켜준다고. 틀린 말은 아닌 게 옷도 주긴 주고 뭐 밥도 주긴 주니까요.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이게 아니라는 걸 그때부터 바로 느낀 거죠. 근데 아동소대가 제일 지독했어요. 그리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, 되게 조그만한 애였거든요.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울은 거예요. 조장에 가서 몇 대 팼는데 계속 울은 거예요. 그냥 서무도 달라붙어서 같이 때리고, 프로레슬링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내다 꽂는 거 있잖아요. 그것처럼 바닥에다 내다 꽂고 물고기를 바닥에 던져 놓았을 때처럼 막 바다다닥 엄청 떨다가 그냥 탁 멈추더라고요. 경비가 와서 문 따고 이제 실어 가는 것 그런 소리가 다 들리고, 죽은 걸 보지는 않았지만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. 소대장이 이제 줄줄이 몇 명이 바뀌었었는데, 그 중에 한 명이 밤마다 이제 애들 좀 이쁘장하게 생긴 애들 그냥 강간을 한 거예요. 맨 마지막에 한 명이 아버지가 또 다른 소대의 성인 소대의 소대장이었어요. 그 소대장이 중대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꼬린되었었거든요. 이 소대로 가는 걸 꼬린이라고. 예. 나중에 또 그 인간이 또 다시 오더라고요. 조장 서무들이 말을 안 먹어주고 막 대들고 같이 싸우고 그랬거든요. 다시 친해진 것 같더니 또 말을 듣더라고요.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단체로 도망갔더라고요. 소대장이 애들을 데리고 나가놓으니까 기합을 안 받았어요. 소대원들이 그냥 도망을 갔었다면 남은 소대원들은 작살나죠. 하루 종일 기합이고 하루 종일 두들 맞죠. 주먹으로 뭐 발로 아니면 빗자루 몽댕이로 뭐 손바닥 발바닥 이 정도는 그냥 늘 맞는 거고요. 그 물통 안에 땅판 꽃갱이에 자루 뺀 거, 그게 담겨 있어요. 꺼내서 때리거든요. 겨울에는 한 2대, 3대만 맞고 나면 안 아파요. 살이 터져갖고 감각이 없어요. 그 성경 암송대회 하는 게 있어요. 그거 외우는 동안에는 안 맞아요. 기합도 안 맞고 열애로 빼주거든요. 근데 이제 대회에서 입상을 못했다, 그럼 이제 또 작살나죠. 지금도 외워요. 그때 유형부였던 하도 맞아요. 87년도 그 사건 터졌을 때 사람 별로 안 남았을 때까지 있었으니까 한 20명 정도 남았을 때까지 있다가 나왔었거든요. 중간에 목사가 주관해가지고 집 있는 애들 태워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해갖고 애 형제원에 있는데 데려가라. 아주 운이 좋아야 그 차에 탈 수 있어요. 한 50명도 안 됐을 거예요. 그 차를 타본 사람이. 타고 갔는데 그때 짝대기 들고 뚜들 팰라는 거 전도사님이 말려갖고 안 맞았어요. 데리고 가라더라고요. 형제원 일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. 끝내 그 사건이 터질 때 당시에 엄청 떠들었어요, 언론에서. 처음에 갔을 때 그때는 형제원이 어떤 데인지 몰라서 그랬다 치는데, 그렇게 떠들어도 결국은 저를 찾아오질 않았었거든요.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면담을 거의 상당수 많이 했었어요. 중1 때 담임 선생님이 3번을 면회를 시도를 했었고,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면회나 뭐 아니면 데리고 간다는가 이게 안 돼요. 처음에 부산 소년의 집을 갔어요. 그 나를 좀 꼴통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집이 있는데 집 안 들어가려고 하고,
서울 갱생보호소로 보내버리더라고요. 적응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따로 불러가지고 버스 표를 끊어주고 동전 3,000원을 또 주더라고요.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찾아갔죠. 반가워하는 기색은 별로 없었어요. 놀래기만 했고 처음에는 공부만 했어요. 공부하고 봉제공장 다니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. 고등학교만 마칠 거면 실업계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네 마음대로 해라. 근데 나한테 돈 달라고는 하지 마라. 나는 월급 타면 다 통째로 아버지 갖다 줬거든요. 아버지 밑에 있는다면 나는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. 다시 가출해서 그 기금속 그 보석 가공하는데 글로 들어갔던 거고 잠을 잘 못 잤어요. 이렇게 거의 공부만 했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고위검정고시는 합격했고 옆집에 살던 아저씨를 길에서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 얘기를 이제 안부를 묻는 거예요. 아, 나한테 엄마가 한 분 더 있지. 경상북도 지역 읍면 사무소를 다 다녔어요.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이거 두꺼운 거 책으로 해가지고 전출입 신고 이게 이름이 다 적혀 있었거든요. 그것만 디비고 다닌 거예요. 못 찾고 돈은 떨어지고 택시를 타고 이런 이유로 또 사무소를 다니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이름이 입 밖에 나온 거예요. 황신 거 같으면 내가 어딜 지금 데려다 줄 테니까 그거 가서 한번 찾아봐라. 여천군 풍량면 당촌부락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. 거기는 다 황씨만 있다는 거예요.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 펴놓고 불 쬐고 있더라고요. 어릴 때 헤어진 어머니신데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뻔히 보더니 엄마야 네 향지기가 가는 거예요. 연락이 닿아가지고 저기 구로동에서 찾았어요. 20살, 21살 그때였던 것 같아요. 어머니도 가정이 따로 있고 그 가정에서는 제 존재를 몰라요. 연락도 잘 못하고 그래요. 서로 불편하니까. 한종선이가 처음 연락이 왔을 때 당시에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잡혀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 그 자체를 인식을 못 했었어요. 나중에 연락 달라고 핑계대고 이제 끊고 있었는데 몇 년이 또 지나고 나서 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여준민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. 선생님이 겪은 일을 세상에 알릴 의무가 있고 책임도 있는 거라고. 이건 무슨 얘기냐. 그냥 오라고 해가지고 만났어요.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나를 잡아 가둔 거네.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한 거고. 딸이랑 이 사람도 어릴 때 내가 그런 데 있었다는 건 알았었어요. 애초에 부끄럽게 생각을 안 했고 들어가서 살았을 뿐이지 나오고 나서 뒷골목으로 빠진다든가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살았다고 자부해요. 그것이 알고 싶다. 그거 보고 나서 이제 그때 놀란 거죠. 거기가 저런 데였냐고 몰랐다고.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늘 같이 했었고 박근혜 그 촛불 집회 모든 회차마다 광화문 전철역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전 해갖고 테이블 펴놓고 우리 셋이서 그걸 서명을 받았어요. 상징적으로 부산역 앞에서는 한번 해야 된다. 제일 많이 잡혀가는 데가 부산역인데 기대하고 달랐던 게 부산 시민들은 더 좀 지지를 해주는 쪽일 줄 알았는데 엄마 이거 뭐야 그럼 확 땡겨갖고 그런 거 보지 마 그러면서 역전 앞에 그 노숙자들 다 형제복지원 사람들이에요. 사인하면서 다 자기 몇 소대 있었고 난 어디 있었고 개눈깔이 알지 뭐. 차 타고 올라가면서 다 차에서 울었어요. 그 사람들은 비하면 우리는 호텔에서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. 그 사람들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. 법안이 통과됐는데 비상상고 대법원 앞에 왜 가느냐.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그때 당시 그 내린 판결이 정당하다라고 두드려버리면 피해자들 그냥 뭐 조사만 받고 막말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. 위법이 아닌데 나라에서 배상을 왜 해주고 보상을 왜 해줘. 상징적으로도 국가의 잘못이라는 거 그것부터 일단 인정을 받아야지. 제일 중요한 거니까. 입증 자료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부산시에서 우리 풀려날 때 입소 자료, 퇴소 자료 뭐 프린트해서 복사해서 나눠준 적 없거든요. 그거 관리 누가 했는데요? 그거 부산시에서 했잖아요. 그럼 국가가 한 거 아니에요? 근데 국가가 우리 보고 그거 찾아오래네? 잊어먹었으면 지들이 잊어먹은 건데. 내가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조사위원회에서 증명해야 돼. 갱생원을 갔더니 자료가 없어요.
소년의 집 입소 카드, 소년의 집 상담 카드가 그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. 거기에 보면 형전에서 전원 한강다리에서 뛰내렸다. 농약 사왔다. 지금 먹을 거다. 하루가 그냥 무섭게 그런 연락들 오니까 과거사법이 형제복전 사건 때문에 사실 통과된 거잖아요. 국가의 잘못은 인정했다는 얘기예요. 그럼 제일 첫 번째 가해자는 부산시인데 당장 먹고 살게끔은 해줘야 돼. 경기도에서는 도지사가 밀어붙이니까 의료비도 지원한대잖아요. 부산시에는 해주려는 의지가 없는 거죠. 국민들 관심이 살짝 줄었어요. 진화입법이 통과되면서 이 사건 해결된 걸로 알 것이다. 해결 안 됐거든요.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순간 정치인들은 우리한테 신경 끕니다. 이제부터 오히려 시작이라는 걸 좀 다들 인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